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줄줄이 하락하는 가운데 맨하튼의 주택 가격도 지난해 4분기 중위 가격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36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총괄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종부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김진국 의장과 박은림 위원 체제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방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미국 음반 시장에서 저스틴 팀버레이크, 에드 시런 등을 제치고 판매 2위에 올랐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줄줄이 하락하는 가운데 뉴욕 맨하튼 주택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의 주택 가격도 지난해 4분기 중위 가격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년 대비 매물이 17% 가까이 늘면서 구매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지난해 맨하탄의 주택 매매 건수가 전년에 비해 1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맨하탄의 주택시장이 침체된 원인은 우선 고급 신규 콘도의 물량 공세가 컸고 개정세법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공제액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도 영향을 주면서 2019년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으며 호전될 기미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2018년 최악의 해가 지나갔지만 2019년 올해도 또 한 번의 최악의 해로 기록될지 두고 볼 일이지만 항상 맨하탄의 꾸준한 수요로 단기간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는 3월 3일 열릴 36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총괄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정부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36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한인회 측은 회칙에 의거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와 이사장에 의해 구성돼야 되지만 이번 선거에는 찰스윤 이사장이 출마할 의사를 표명해 문영철 부이사장과 민경원 회칙위원장이 회칙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 부이사장이 선관위 위원장으로 임 변호사를 추천하자 3명의 한인회 이사진이 동의를 표명했고 반대표는 없어 임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야기돼 선거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지적과 이번 선거에서 후보 등록을 위한 공탁금이 인상될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한인회 회칙은 총회를 통해서만 변경 가능하므로 올해 선거 전에 관련 회칙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인회 회칙에 따르면 공탁금은 10만 달러로 명시돼 있으나 2017년 이후에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16일부터 선거 전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회의를 열어 후보 등록 등 현재 회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선거 관련 세칙을 정하는 등 선거 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김진국 의장과 박은림 위원 체제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정명희 후보가 일신상의 이유로 7일 오전 서류를 찾아가 후보 영입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당분간 김진국 의장과 비대위 위원인 박은림 직전 회장이 대내외적으로 한인회를 대표하고 예정돼 있는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임시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임시 운영 체제로 바뀌더라도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제29대 회장 선출을 위한 유력 인사 영입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인회는 12일 열리는 제116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 행사장 입장료를 받는 것은 행사 진행을 위한 최소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인의 날 행사가 개인 콘서트장이냐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방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으로부터 세계의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에 좋은 파트너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동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 전선을 흐트러뜨릴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뉴욕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재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조언을 구하며 북중 연대를 과시하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5월 2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해 미국인 억류자들과 돌아왔고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해 첫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의 북핵 담판을 추동하며 비핵화 진전을 이끌지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의 강경한 대미 입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장벽 예산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이번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장벽을 세우겠다고 해 점점 골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간다라는 기조로 장벽 예산 관철을 위한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길게는 수년간의 셧다운도 각오하고 있다고 배수의 진을 치며 의회 반대를 피하는 차원에서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새 의회 출범 이후 첫 시험대인 양측의 셧다운 일전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셧다운 사태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장벽 건설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비상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도 불사하겠다는 새로운 구상이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셧다운 종결의 실마리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시설 관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교도소에서도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은 스테이크와 빵을 포함한 특식을 즐기지만 교도관들은 월급이 밀려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서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콜먼 연방교도소 재소자들은 새해 첫날 점심으로 스테이크, 완두콩, 마카로니와 치즈, 비스켓 또는 통곡물 빵과 파이까지 차려진 특식을 지급받았습니다. 뉴욕주 브루클린과 미네소타주 연방교도소의 재소자들도 새해 특식으로 닭고기를 즐겼습니다. 반면 교도관들은 언제 다음 봉급을 받을지 모를 불안감 속에서 일하는 실정입니다. 셧다운 사태로 연방 근로자는 휴무에 들어갔지만 교도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무를 맡은 필수 근로자이기에 계속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일해온 교도관 조 로아스는 우리는 이미 지쳤다, 셧다운을 떠나 이건 스트레스 가득한 일이라며 직원들이 정부가 부리는 체스판에 말 취급을 받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아스는 많은 교도관이 자가용의 연료를 채울 수조차 없어 부업을 병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자신도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운전자 신청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연방교도국은 성명에서 재소자들에게 지급된 새해 특식이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되기 이전인 몇 주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하원 역사상 최연소로 당선된 코르테스 의원은 거침없는 SNS 활동과 과감한 정책 개혁안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학 시절 영화 명장면을 흉내내며 춤추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댄싱 퀸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최고세율 70%의 부유세를 주장하고 나서 또 한 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르테스 의원은 전날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소득이 $10,000,000, 한화로 약 110억 원을 넘어선다면 때때로 60에서 70%의 세율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0,000 전액에 대해 아주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수입이 많다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부유세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 일명 그린 뉴딜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입니다. 다만 코르테스 의원이 급진적인 의견들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아직 미지수고 민주당 지도부도 신중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은 당분간 정가를 계속 뒤흔들 전망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매사추세츠 낸더킷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10대 청년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에 기소된 케빈 스페이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앤드 아일랜드 지검의 마이클 오키프 검사는 지난 2016년 7월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배우 케빈 스페이시를 공식 기소했고 어제 스페이시는 낸터킷 지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Okay, this case has been continued to March 4th, 2019 for pretrial hearing at 11 a.m. The defendant's appearance has been waived. Sir, you should report to the probation department before you leave the building in order to sign the conditions of stay away and no contact with the victim and the victim's family. 문제가 된 사건은 희미한 조명 아래 손님들이 가득 차 있던 낸터킷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가 이 청년에게 몇 잔의 술을 사준 뒤 팬티 속으로 불쑥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WCVB TV 방송의 뉴스 앵커로 활동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기자들과 만나 케빈 스페이시의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그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아들은 인기 연예인들에 빠졌던 고지식한 18살의 젊은 남성으로 이 유명 배우가 성범죄자라거나 본인이 다음 피해자가 되리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케빈 스페이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남성은 스타트랙 디스커버리에 출연했던 배우 앤서니 랩을 포함해 10여 명에 이릅니다. 구설수가 심해지자 그는 지난해 10월 인기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중도 퇴출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미국 음반 시장에서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에드 시런 등을 제치고 판매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버즈 앵글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음반은 60만 3천여 장입니다. 판매 1위는 75만 장을 기록한 래퍼 에미넘이 차지했고 크리스 스테이플턴, 메탈리카,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 등이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었습니다. 인기 가수인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에드 시런은 40만여 장을 판매해 10위와 11위에 올랐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7일 오전 애틀란타 한인 밀집 지역 둘루스에 있는 미용실에서 50대 한인 남성 양모 씨가 이혼을 요구하는 40대 부인 이모 씨를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양 씨도 총으로 자살을 시도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둘루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경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중년 여성은 업소 입구 앞에서 사망한 채 쓰러져 있었고 남성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각각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미용실 안에는 피해 여성의 딸이 있었지만 무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양모 씨는 이날 미용실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이 씨의 머리에 총을 쏴 사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던 30세 여성 신코아 브라운이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테네시주에 사는 브라운은 지난 2004년 자신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43살의 폭행범 조니 알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당시 브라운은 16세였습니다. 테네시주 주지사는 브라운은 10대 어린 나이에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지만 종신형을 살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살며 정기적인 카운셀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가석방해 10년 동안 감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50대 여자친구인 레네 스태튼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온 살인사건 용의자 클레이톤 윌킨스가 사건 발생 7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레네 스태튼은 2012년 브루클린 지역 건물 옆에 놓여진 검은색 나일론 가방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윌킨스가 이 사건의 용의자임을 밝혀내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전철 내 범죄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2018년 전철 내 범죄 발생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철 내 범죄 건수는 총 2,5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한 것으로 뉴욕시경은 전철 범죄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콜롬비아와 칠레 출신의 전문 절도단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 소재한 리버티 사이언스 센터는 이달 26일부터 비정기적으로 과학관 안에서 캠프인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프레젠테이션, 특별 활동 등으로 재미있게 짜여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과학 전시를 둘러보며 하룻밤을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러커스 대학 뉴 브런스윅 캠퍼스에 위치한 뉴저지 기후 기록실은 2018년이 기후 관측 이래 가장 비가 많이 온 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신년 벽두에 들이닥쳤던 폭설,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을 유지했던 2월, 2주간 4차례에 걸쳐 지역을 강타했던 3월의 눈 폭풍을 언급했습니다.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주변에 시속 100km가 넘는 돌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쳐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편이 결항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알래스카 항공 측은 지상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 이날 오전 출발 예정이었던 27편이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 오는 1월 13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하와이에 이민 온 1월 13일 116년 전을 기념해서 매년 저희 뉴욕 한인회가 주최가 돼서 열리는 116주년 미주 한인회 날, 그리고 59주년 뉴욕의 밤 행사를 역시 플라자 호텔에서 400여 명의 게스트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치룰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는 이번에 새로 외교위원장, 연방의 외교위원장이 되실 엘리엇 앵겔 하원 의원께서 키노 스피커로 나와 주실 거고, 또 그 외에 많은 정치인들께서 그동안 우리 한인들이 미주 사회에 공헌한 우리들의 노력을 축하해 주시고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주십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각 당의 대표들께서 5분이 또 참여하셔서 저희들의 노고를 또 치하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저희 지난 3월 1일 개관한 한인 이민사 박물관 운영자금 및 또 올해 100주년 3.1절 경축 기념일을 하기 위한 기금 마련으로 저희들이 계획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우리 후세들에게 더욱더 자긍심을 갖는 한인 사회를 정립하는 데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한인회 이사장 찰스 윤입니다. 이번 오는 1월 13일 행사에 저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희 한인 커뮤니티 위해서 봉사를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들께 한인 커뮤니티에 상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큰 몫을 하실 분들께 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1세로서 대표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신 김현중 회장님께 상을 드리고 또 원혜경 박사님과 커플께 해켄색 하스피털 등 여러 봉사 활동을 하신 데 대해서 상을 드리고 또 2세로서는 이번에 앤디 킵 의원께서 20년 만에 연방 의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의 격려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상을 드립니다. 또 2세로서 이번에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인으로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임명되신 마이클 파크 변호사님을 저희가 모십니다. 그분께서는 연방 법원의 세컨드 서킷의 판사로 일단 지명이 되셨고 미 의회 세네트 컨퍼메이션을 받으시면은 그 자리에 오르시게 됩니다. 또 그리고 많이 봉사를 하신 분 토마스 클레멘테라는 분께서는 입양하신데 평생 동안 그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께는 또 평생 봉사상을 드립니다. 저는 한인 회장이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위상과 또 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희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저와 우리 뉴욕 한인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동포 여러분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희 한인회는 이제 1.5세, 2세, 1세가 다 같이 단합해서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라에도 역시 1.5세, 2세, 1세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기에 꼭 와서 저희를 와서 참여를 하고 또 저희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자축하는 그런 자리를 나중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